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논어 강의 양화제 17편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자왈 교원 영색이 선의인이니라 이런 내용인데요. 이제 이 구절은 하기제 1편 3장에 똑같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이것은 이런 것을 이제 중출이라고 그럽니다. 중복해서 나왔다 이렇게 해서 중출이라고 하는데 나왔으니까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교원 영색이 교원 말을 꾸미고 요 교자가 이 교자가 공자에서 이제 파생돼 나온 글자입니다. 요 공이라는 것이 장인인데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목수라고 그랬죠. 목수. 그러니까 나무라고 하는 원재료를 가지고 어떤 형태의 도구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형태를 어떤 다른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솜씨를 가진 사람이 장인이에요. 요 교자가 이제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 솜씨를. 그래서 이 교자가 교묘하다 뭐 할 때 이제 그렇게 쓰는 것이죠. 그래서 교언 그러면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을 솜씨 좋게 꾸며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의사를 전달을 있는 그대로 이제 하면 되는데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재가공을 해가지고 꾸며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색할 때 이 색자도 낯빛을 꾸미는 것 이랬는데 이 낯빛도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이런 거 있었죠. 생녀의 내임, 겉으로 보여지는 색, 외부의 그 색은 위험이 있지만 내면의 그 마음은 유약하다.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때 요 색, 이것은 마음의 상태가 표정으로 낯빛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기쁘면 표정이 기쁨으로 드러나는 거고 마음이 슬프면 표정도 슬픔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요 색은 이것의 상태가 드러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영색이라고 하면 이게 뭐가 되냐 그러면 이 심은 그러니까 이제 좋은 안색을 사람들한테 좋게 보이는 안색을 가지고 싶으면 내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되도록 하면 되는데 내 마음의 상태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 보여지는 색만 꾸미는 것이 영색이에요. 이 영자는 원래는 좋다라는 이 선자하고 같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만드는 거죠. 보기 좋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내가 분노와 증오, 원망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 원망, 증오를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한테 그런 표정을 짓지 않아야겠다고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분노나 원망이나 증오 같은 것이 없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려면 원칙적으로만 하자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하면 내 마음에서 그런 분노나 증오나 원망을 이제 지우는 방식으로 해서 표정이 그렇게 드러나도록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인데 내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 원망은 그대로 놔두고 겉으로만 분노, 증오, 원망 같은 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자면 영색입니다. 뭐 그렇게 이제 부정적인 감정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표정을 내가 꾸며서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표정으로 사랑하는 표정이 나타나겠죠. 안색으로. 그런데
실제로는 사랑 전혀 하지 않으면서 존경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존경하는 척 얼굴만 꾸미는 것이 영색이에요. 그러니까 교원 영색하는 사람 치고 인한 사람이 드물다. 인한 경우가 드물다라고 이야기를 하기편에서도 했는데 여기에 중복해서 이 이야기를 다시 싣고 있습니다. 자, 18장 보시죠. 이 18장은 지난번에 앞에서 17편 13장에서 향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죠. 향원. 한 고울이 다 점잖다. 신실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는 그 향원. 그 향원에 대해서 맹자가 이야기했던 것을 길게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여기 지금 18장에서 공자가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는 향원이라는 개념은 들어있지 않지만 그 향원을 이야기하는 논리하고 같은 거예요. 이 향원이 좋게 평가받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사입이었죠. 사입이. 그래 보이는, 유사해 보이기는 하는데 실질로는 아닌 거. 그것이 사입이입니다. 사입이.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면서 겉으로만 그래 보이는 척. 예,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공자가 덕을 해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도 보시면 오 자지탈주야 하며 오 정성지 난 아하게 하며 오 이구지 복 방가자 하노라 이랬습니다. 이게 이제 맹자가 향원을 설명하면서 공자 말씀이라고 인용하면서 설명했던 데도 요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자, 이것이 자주색입니다. 자주색은 청색하고 홍색의 그 빨강색의 그 섞인 색인데 이 자주색이 요 주자는 진짜 빨강색입니다. 진짜로 그냥 빨강색. 그것이 이 주자예요. 근데 그 자주색이 그 주 빨강색을 빼앗는 것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지난번에는 어지럽힌다라고 난자를 썼는데 어지럽힌다. 저 어지럽힌다가 뭐냐 그러니까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고 혼란을 초래하게 됨으로써 이것이 빨강색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빨강색이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을 때 진짜 빨강에 대해서도 불신을 하게 만드는 거. 그것이 덕을 어지르는 이제 그런 사례였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성지 난 아악야. 정나라의 소리가 아악이 바른 정악 같은 것입니다. 바를 정자하고 같은 건데 이 반듯한 음악을 혼란, 어지럽히는 것을 미워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성이 사람들에게 음악으로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접수가 되고 그러다가 음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저 정나라 음악을 듣게 됨으로써 정나라 음악은 이제 보통 음하다고 이제 그렇게 평가받는 음악인데 그 음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쁜 영향을 받게 됐을 경우에 이 아악조차도 사람들한테 이제 불신을 받게 되는 기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 혹은 아악은 이 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면서 오히려 아악을 기피하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되는 현상이 이제 초래되니까 여기서는 자주색이 붉은색을 빼앗는 걸 미워한다. 정나라 소리가 아악을 어지럽히는 것을 미워하며 오 이구지 복방간자 이구지 복방가자 하노라. 이구가 요게 예리한 입, 날카로운 입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말을 잘하는 거, 말로는 그냥 세상을 다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말로는 떠드는데 결국 그 말만 잘하는 사람이 방가는 국가입니다. 국가나 같은 말입니다. 나라를 전복시키는 것을 미워한다.
진짜로 충신들 같으면 말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정말로 정당하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말을 쉽게 할 수가 없는데, 말만 쉽게 하는 사람들은 책임질 것을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말로 그냥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에 현혹이 되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그 말이 지켜지지를 못하고 오히려 나라를 전복을 시키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 것들, 이구, 정성, 그 다음에 자주색, 이것들은 뒤에 것들, 정당한 것들, 붉은색, 아악, 그 다음에 나라를 제대로 정말 걱정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혼란시키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것이 향원하고 연결지어서 그때 맹자가 얘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자, 19장 보시죠. 자왈 여욕 무언하노라. 선생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언하고 싶다. 말이 없고 싶다. 즉 말하지 않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자공이 말하기를, 자공이왈 자여 불언이시면 즉 소자 하수런일이 있고 그랬습니다. 자공이 말하기를 자여 불언이시면, 선생님께서 만약에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즉 소자, 저희들, 소자, 선생님에게 제자들이 스스로를 칭하는 말로, 또 선생이 제자들을 부르는 호칭으로도 사용을 한다고 그랬었죠. 소자, 저희들이 하수런, 어떻게 계술, 이 술자는 계술이라는 뜻이에요. 계술, 계승하다, 이런 있다, 이런 뜻이죠. 계술 두 개가 다. 저희들이 어떻게 이어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랬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이제 어떤 것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이 말을 지금 누구를 향해서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반응을 자공이 한 걸로 봤을 때는 이제 자공한테 해준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자공은 공자의 그야말로 고제,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상당히 수준이 높은 그런 제자를 고제라고 이제 그러는데, 고제죠. 공자의 고제입니다. 뭐 여러 가지에서 우리가 이제 논어를 읽을 때 확인할 수 있었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이리관지라고 하는 말을 공자가 이제 했던 것, 뭐 그런 것들이 그 이제 사례들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안연이 최고의 제자라고 한다면, 자공은 이제 그 다음 그러니까 공자 제자 중에 몇 손가락, 이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자공도 그렇고, 공자가 제자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줄 적에는 항상 그 수준, 단계를 감안해서, 지금 이 단계에 도달했으면 그 다음 단계를, 여기에 도달했으면 그 다음 단계를, 그걸 안연히 그렇게 표현했죠. 뚫을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뭐 이렇게 우러러 볼수록 더욱 높아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보여줘서 그만큼인 줄 알고 이제 보면 그 다음 이렇게 자꾸만 이제 그렇게 더 나아간 단계들을 이제 제시를 해주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쩌면 여기서도 이제 그런 취지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전달하는 수단이죠. 그러니까 공자가 제자들에게 그냥 뭐 예컨대 이 돌을 전달을 해준다. 그러면 공자가 있고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한테 돌을 전해줘야 되는데, 전수를 해줘야 되는데,
이 도를 어떻게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 아닌데 어떻게 전수해 주냐. 그랬을 적에 가장 유효한 수단이 뭐냐면 말입니다. 말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지요. 그 말을 기록해 놓은 책이 이 논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도를 이런 것들을 전해줄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인 것은 맞는데 그러면 이 말이 이 도를 다 담을 수 있냐? 그렇지가 못해요.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떤 것을 그냥 유사하게 그러니까 내가 꽃에 대해서 어떤 사람한테 설명을 한다고 해보죠. 꽃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는 것이 꽃에 대한 어떤 비슷한 정보들을 전달하는 거지 꽃 그 자체를 그 사람한테 가져다 줄 수는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골에서 태어나서 자란 어떤 소년이 있는데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소년이 있어요. 그 바다를 본 적 없는 소년에게 바다에 대해서 내가 말로 설명을 한다고 한번 해봐요. 그 바다를 그 소년에게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뭐 비슷한 어떤 뭐 비유들, 사례들, 묘사 이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소년에게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기는 할 수 있으나 그것이 온전히 바다를 소년한테 가져다가 줄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공자가 자공을 포함해서 제자들한테 말로 이렇게 가르침을 줬는데 그 말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갖는 한계 혹은 그 제자들에게 이제 말로 해줄 수 있는 단계까지는 도달했으니 그 다음 단계는 말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단계이니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단계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더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말을 하고 싶지 않다, 하지 않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스스로 이제 깨달음으로 공부를 이제 전개하라는 그런 요구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자공이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지 않으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선생님의 그 도를 저희들이 계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하원제시리요. 하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하늘은 아무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 사시행언하며 백물이 생언하나니 사시가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운행을 하고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억만 년을 운행을 하고 그 사시가 운행함에 따라서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이 백물이 즉 만물이 이런 뜻이죠. 만물이 태어나나니 태어나 그리고 자라고 죽고 또 그 다음에 또 태어나고 자라고 죽고 그것이 어김없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어김없이 이것들이 운행을 하는데 그리고 생성 소멸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하늘이지만 하늘이 어디 말 한마디 하시더냐. 하늘이 무슨 말을 하시더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꼭 모든 것을 다 존재케 하고 전달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대단히 차원이 높은 그런 가르침을 지금 공자가 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처음 단계에서는 말로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지만 그 말은 언제나 항상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말로 전달하는 것 이상의 수준에 이제 도달하게 되면 그것은 말로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제 각자가 스스로 이제 말하자면 뭐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을까요? 이신전심이 돼야죠. 이연전심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생각이나 뭐가
그냥 그대로 상대방한테 전해질 수 있다. 온전히. 그러면 그것이 가장 좋겠는데 그것은 이제 둘 다가 어떤 그런 경지에 도달했을 때나 가능한 일일 것이고 초학일 때는 말로서밖에 할 수 없는데 이제 그 제자들이 전해받을 제자들이 어느 수준의 자궁과 같이 도달을 하면 이제 말이 아닌 그 다음에 다른 단계로 이제 넘어갈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공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장 보시겠습니다. 유비 욕현 공자 언을. 유비가 공자를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유비라는 노나라 사람이 욕현 공자 언을 공자를 만나 뵙고 싶어 했는데 공자 사이질 하시고 장명자 출호 언을 취스리 가하사 사지문지 하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비라는 사람이 공자를 뵙고 싶어 했는데 유비라는 사람은 뭐 많은 정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자 당시에 노나라 사람이었는데 공자에게 약간의 배움도 청하고 뭐 그랬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유비가 공자를 뵙고 싶었는데 직접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뵙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을 했어요. 그러자 공자가 사이질 하시고 병으로서 사양하시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파서 몸이 안 좋아서 병이 들어서 만날 수가 없다고 그 제안을 거절했다 그겁니다. 아프다고. 그러자 장명자가 출호원을 장명자가 명을 요 장자는 받들 봉자처럼 명을 받든 자, 명을 휴대한 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을 전달하는 공자와 유비 사이에서 명을 전달하는 이제 심부름을 하는 사람인데 그 명을 가지고 온 사람이 문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계시는 방에서 공자가 아프시다는 이유로 만남을 거절하는 얘기를 듣고 문을 이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취스리 가하사 이 스리라는 악기를 취하여 노래하셔서 사지 문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장명자입니다. 그 심부름 온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은 노랫소리 또 음악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듣게 하셨다. 그러니까 심부름 온 사람이 이 노랫소리 음악소리를 일부러 듣도록 문을 나서자마자 공자가 슬이라는 악기를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공자가 아프다는 이유로 만남을 사양했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이 집을 떠나간 다음에 노래를 한 것이 아니라 문을 나서자마자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했다는 것은 나 아프지 않다. 이것을 보여준 거죠. 이것을 보여준 의도는 뭐냐? 그러면 내가 아프지 않는데 아프다는 핑계로 만남을 지금 거절한 것이다. 그 얘기는 나는 유비를 만나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공자가 유비를 안 만나려고 하셨는지는 알 수 없어요. 유비가 그 전에 공자하고 뭔 일이 있었겠죠. 무슨 일이 있었고 공자가 대단히 유비에게 실망을 했거나 뭔가 그런 사건이 있었겠죠. 그 사건이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이야기로만 보자 그러면 유비를 대신해서 심부름을 온 장명자가 듣도록 일부러 자신이 아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다는 이유로 만남을 거절했다는 것을 유비에게 가서 전하라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 유비에게 꾸지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몹시 실망을 했다. 그래서 네가 만나자고 하는 것조차도 나는 지금 거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만약에 유비에게
일말의 호감도 없었으면, 그랬으면 그냥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그냥 제안이 올 때마다 거절을 했으면 됐지, 이 장명자한테 일부러 이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없죠. 근데 이것을 보여줬다는 것은 장명자가 유비에게 가서 공자가 그러시더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비한테 지금 공자가 꾸지람을 하고 계신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것은 유비에게 공자가 뭔가 그 잘못에 대해서 반성을 하거나 회개를 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맹자가 뭐라고 했냐? 그러면 불설지교라고 했어요. 이런 형태의 가르침을 불설지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무안할 만큼 그 몹시 불만족스러워 한다거나 또는 그 화가 나 있다거나 등등 그런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지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자가 알게 함으로써 그 제자가 자신의 지금 상황이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뭔가 반성을 하고 그 반성을 통해서 가르침을 얻게 하는, 그 배움을 얻게 하는 그런 방식의 교육을, 그 가르침을 불설지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맹자가 그렇게 이런 식의 가르침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유비에게 공자가 보여주는 이 모습이 바로 그런 불설지교의 한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